지금 사우디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사우디 왕족과 연결된 세계적 석유 재벌가의 딸이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한국의 평범한 대학원생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그날 밤에 벌어진 운명 같은 사건 때문에 말이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천억 원대 재산과 왕족과의 약혼까지 모두 버리고 한국 남자를 선택한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출신 아미라 알파이살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네, 그 유명한 알파이살 가문의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막의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저는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의 리야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오아시스 같은 호화로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화려한 세 장에 불과했어요. 아미라,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단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제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창가로 다가섰죠.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어머니? 내 아버지께서 결혼을 승낙하셨단다. 함자드 왕자님과의 결혼 말이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함자드 왕자. 58세. 이미 2명의 부인이 있는 남자였어요. 저는 그를 단 한 번 아버지의 사업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느꼈던 불편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 결혼은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이란다. 내 오빠들도 모두 동의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에 차 있었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계 10대 석유재벌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나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정작 제 삶을 선택할 자유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몰래 저장해둔 한국 드라마 파일을 열었어요. 드라마 속 한국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대학교 MBA 과정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아버지에게는 한국 IT 기업의 경영 방식을 배워오겠다며 6개월간의 유학을 허락받았죠. 사실 그것은 황금 3장을 탈출하기 위한 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뜨거운 사막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의 바람이 비록 짧은 6개월이더라도 제 마음속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진짜 삶을 찾아 떠날 거예요. 2024년 봄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곳은 리야드와는 너무나 달랐죠. 산들로 둘러싸인 도시, 바삐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기 중에 느껴지는 자유로움까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숙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리야드의 호화 저택보다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문득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뭘 먹어볼까? 기숙사를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시간은 이미 밤 10시. 어디선가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별빛 북카페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문을 열자 책 냄새와 커피 향기가 섞인 공간이 나타났어요. 한쪽에는 책장이, 다른 한쪽에는 작은 음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편의점과 북카페가 함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재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책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음식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2가지 다요. 하지만 한글을 잘 읽지 못해서.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외국에서 오셨군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제 신분을 말하면 항상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중동에서 왔어요. 유학생이죠. 중동이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재윤 씨는 책장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책 추천해 드릴게요. 영어 번역본도 있어요. 그는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이 책은 한국 문학 중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많아서 한글을 몰라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책을 받아든 저는 표지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죠. 그때 제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재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신가 봐요. 저희 라면이 꽤 맛있답니다. 한번 드셔볼래요? 라면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음식이었어요. 네,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제가 끓여드릴게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라면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유롭고 새로운 세상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재윤 씨가 라면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우리의 대화는 그날 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북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저는 자주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재윤 씨는 항상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알아차렸죠. 그의 미소는 늘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볼까요? 재윤 씨가 물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어요. 재윤 씨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면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음식을 고르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재윤 씨가 다가와 물었죠. 저는 무슬림이라서 할랄 음식만 먹을 수 있어요. 순간 당황할 줄 알았는데 재윤 씨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는 근처 할랄 식당들을 검색하더니 다음 날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는 우산도 없이 북카페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재윤 씨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미라 씨,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없이 오셨네요. 돌아갈 때 제 우산 쓰세요. 아니에요. 그럼 재윤 씨는요? 저는 기숙사 근처에 살아요. 괜찮습니다. 그날 밤 재윤 씨는 저를 기숙사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우산 아래 함께 걸으며 제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죠.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수업도 못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았죠. 문자로 북카페에 못 간다고 알렸더니 2시간 후 기숙사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미라 씨, 로비에 내려올 수 있으세요? 힘겹게 로비로 내려가니 재윤 씨가 약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약국에 다녀왔어요. 이건 한국에서 감기약으로 유명한 건데. 그리고 이건 죽이에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먹는 음식이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우디에서는 하인들이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그건 의무였어요. 하지만 재윤 씨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배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죠. 괜찮아요? 재윤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네요. 당연한 일인걸요. 친구잖아요. 친구. 그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리야드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모두 제 지위와 부를 보고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황금 세장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죠.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재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한강공원을 거닐던 어느 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재윤 씨가 제 손을 잡았죠. 아미라 씨, 사실 제가 좋아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의 진심 앞에 저는 거짓말로 답할 수 없었죠. 재윤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사실 중동의 평범한 유학생이 아니에요. 재윤 씨의 눈이 커졌지만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알파이살 가문의 막내딸이에요. 세계 10대 석유재벌 집안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윤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6개월 후에 돌아가야 해요. 58세 왕족과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재윤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신분이 아닌 저 자체를 봐주는 것 같아서. 재윤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끝난다고? 이제 막 시작된 감정인데? 아니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저 돌아가기 싫어요. 재윤 씨와 더 함께하고 싶어요. 재윤 씨가 드디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당신은 사우디 왕족과 약혼한 석유재벌 딸이고 저는 그저 아르바이트하며 대학원 다니는 평범한 한국 남자인데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제 사랑을. 재윤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된 감정 안에 있었죠. 그래도 걱정돼요. 재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당신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강변을 걸었어요. 머리 위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짧을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죠.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저와 재윤 씨의 사랑도 깊어졌어요. 매일이 꿈 같았죠. 하지만 꿈이 깨어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미라, 계약한 기간이 끝났다. 당장 돌아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죠. 하지만 아버지, 제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충분히 놀았다. 함자드 왕자님이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다. 내일 비행기표를 보낼 테니 짐을 싸도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재윤 씨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했죠. 도망가요. 재윤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디든 함께 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로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리야드에서 3명의 남자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였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보니 검은색 고급 차량 3대가 기숙사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오빠들과 사촌들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공포에 질려 재윤 씨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가족이 절 데려가려고 왔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30분 후 재윤 씨가 기숙사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떨리는 다리로 로비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미 로비에는 오빠 둘과 사촌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재윤 씨가 보였어요. 이게 그 남자냐? 큰 오빠 파하드가 조롱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남자 때문에 가문의 영광을 저버리겠다고. 재윤 씨는 묵묵히 그들의 모욕을 견디고 있었어요. 사촌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위협했죠. 이봐, 자네가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보게. 아미라에게서 손 떼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재윤 씨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미라 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오빠가 재윤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우리 가문을 모욕해? 저는 울면서 달려갔어요. 그만해요. 제발. 긴장된 순간 재윤 씨가 담담히 선언했습니다. 아미라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로비는 순간 조용해졌어요. 오빠가 비웃으며 말했죠. 어떻게? 우리 가문의 힘을 알기나 하나? 재윤 씨는 똑바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망가자고 했던 건 제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재윤 씨가 제 손을 잡았죠. 내가 사우디에 가겠습니다. 정식으로 허락을 받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윤 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미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진심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그의 결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해요, 재윤 씨.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가 대답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재윤 씨가 떠난 후 저는 기숙사에서 초조하게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그는 졸업과 취업도 미룬 채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레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내야만 해요. 재윤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매일 밤 재윤 씨는 이태원 모스크에서 이슬람 문화와 예절을 배웠어요. 저희 집안의 역사와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조사했죠. 그의 노력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도전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괜찮아요. 진심은 통할 거예요. 2025년 1월 재윤 씨는 드디어 리야드로 떠났어요. 저는 오빠들과 함께 먼저 귀국해 있었죠. 그가 저희 집 근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몰래 내다보니 재윤 씨가 저희 집 대문 앞에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낮과 5도로 떨어지는 추운 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3일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았죠. 미쳤군. 큰오빠가 코웃음 쳤어요. 곧 포기하고 돌아갈 거야. 하지만 재윤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당 직원들이 가져다 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 끝까지 버텼어요. 그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죠.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진심을 전하게 해주세요.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직접 정원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방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떨리는 마음으로. 자네가 한국 청년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재윤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 앞에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살람 알라이쿰, 알파이살림. 재윤 씨가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당신의 딸 아미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창한 아랍어에 놀란 듯 했어요. 사랑이라. 자네가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나? 제가 아는 사랑은 존중입니다. 아미라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재윤 씨는 무릎을 꿇고 이어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신앙도 문화도 가족도 모두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허락 없이는 결코 그녀를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단단한 표정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가 재윤 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죠. 내 집에 들어오게.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재윤 씨에게 한 달간의 시험 기간을 주셨어요. 자네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 직접 확인하겠네. 저는 그 시간 동안 재윤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인들을 통해 그가 무사하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재윤 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아버지의 회사 업무에 동행했어요. 심지어 라마단 금식까지 완벽하게 지켰죠. 그의 성실함에 저희 집 직원들도 감동했다고 해요. 아미라, 내 남자친구가 대단하구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재윤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내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있어. 거의 20시간씩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더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재윤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시험 기간 마지막 날 아버지는 재윤 씨에게 최종 과제를 내셨습니다. 한- 중동 비즈니스 교류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단 이틀 만에.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저는 오빠에게 항의했죠. 그건 너무 가혹해요.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테스트하시는 거야. 정말로 그 남자가 너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 초조한 마음으로 이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아미라, 이리 오너라.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와 재윤 씨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재윤 씨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죠. 이것을 보거라. 아버지는 두꺼운 문서 뭉치를 가리켰어요. 7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다. 아랍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지. 놀라서 그 문서를 펼쳐보았어요. 재윤 씨는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을 넘어 양국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문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한 청년은 처음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재윤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딸을 부탁하네.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이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현된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재윤 씨는 공손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아미라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재윤 씨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과 승리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2달 후 우리는 2번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먼저 리야드에서 이슬람 전통 방식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또 한 번씩을 진행했죠. 아름다워요. 재윤 씨가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속삭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한국 결혼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들도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해하던 가족들도 이제는 재윤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결혼식 날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사위를 위한 선물이다. 서울에 사업체를 차려주마. 그런데 놀랍게도 재윤 씨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죠. 아무도 그의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초기 자금은 필요할 거야. 그건 선물로 받아줘. 나중에 갚아도 좋다. 재윤 씨는 잠시 저와 눈을 맞춘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원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중동 문화교류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재윤 씨의 비즈니스 감각과 제가 가진 중동의 네트워크가 만나 시너지를 냈죠. 첫 해에 15억 매출을 올렸을 때 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군. 아미라의 능력이 대단해요. 재윤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업가예요. 사실 우리는 팀워크가 좋았어요. 재윤 씨는 한국 기업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고 저는 중동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죠. 첫 몇 개월 만에 이미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매출이 4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아버지께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재윤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호화로운 저택에 살 수도 있었지만 소박하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첫 아기 하미드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두 문화를 모두 배울 거예요. 재윤 씨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죠. 한국어와 아랍어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몇 년 전 황금 세장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던 제가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재윤 씨가 물었어요. 사우디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한 걸?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전혀요. 내가 얻은 건 황금보다 훨씬 더 값진걸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리야드의 사막 일출, 또 하나는 서울의 한강 석양이에요. 두 세계가 만나 만들어낸 우리만의 행복한 이야기의 상징이죠. 사랑해요, 재윤 씨. 저도 사랑합니다, 아미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